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2월 2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의 시세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는 당분간 1만 달러 선을 오르락 내리락 비트코인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곧 반감기 효과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핀테크 대표가 법정화폐가 암호화폐 시스템의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에서 2020년 50대 블록체인 기업 선정에서 국내에서 삼성 SDS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의 지금 점유율 변화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들의 시세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비트코인 9,671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격은 0.08% 정도 변화가 있는데 큰 변화는 아니고요. 대부분 그 자리를 유지하는 정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변화가 아직 감지되지는 않고 있고,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약간의 움직임만 있을 정도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들만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지금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가격 현황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가격이 살짝 조정이 나온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그 밑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400달러 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지 이후에 계속 이 아래쪽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계속 행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격대가 이 수렴을 마치면 한 방향으로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 수렴을 한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한 방향을 잡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지금 9,100달러 선 지지선이 있고요. 그리고 8,895달러 선도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흐름들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하시는 건 좀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비추고요. 단기적으로 시세에 따라서 차트에 따라서 매수하고 매도를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추천을 해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매수 매도는 자주 하지 마시길 좀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자체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고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잘 모르시면 투자를 좀 보류하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큰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유념하시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일봉상으로 가격 흐름들 바라보면 9,694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가격선이 지금 이 아래에 지금 50선, 5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떡하니 지금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줄 가능성들도 충분히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가격 조정이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방향성을 한 곳으로 또 틀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 지금 열려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단기적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지금 가격 흐름들 아직까지 이제 위쪽에서 비트코인처럼 큰 변동성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봉상으로 지금 가격 진행 사항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고 그 위쪽에 지금 아직도 머물러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40달러 선 지지를 받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240달러 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조정세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흐름을 이 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게 될지 아니면 더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평선이랑도 이격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는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씩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높이 상승하면 그만큼 조정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50일 이동평균선과 너무 이격도가 큰 상태에서는 이걸 이제 막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의 점유율을 이제 볼 건데요. 알트코인 시장의 지금 점유율은 37.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상승세가 강하게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강하게 높아지다가 지금 조정세가 살짝 나왔지만 그 흐름들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 점유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모아가는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알트코인의 흐름들이 이 흐름대로 그대로 이 트렌드를 이어가고 수 있다면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내려와서 만약 여기를 위협하게 된다면 34%를 위협하게 된다면 다시 또 그 큰 흐름이 지금 꺾이는 흐름들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켜주는 게 또 어느 정도 유용한 그 중요한 지점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전망 이 패턴 하나를 지금 가져와 봤는데요. 모이쉐비리가 항상 주장하는 컵 앤 핸들형입니다. 아직도 컵 앤 핸들형 패턴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 컵의 모양을 1,500달러 선까지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다가 그 고점에서 다시 한번 나와서 조정이 보이면서 살짝 이렇게 컵의 핸들 모양, 그 손잡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지를 받는 선을 9,100달러 선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을 살짝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를 찍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손잡이 모양이 완성이 된다면 12,300달러 선까지 이렇게 상승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른 그 암호화폐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지금 가격 흐름들을 이제 골든 크로스와 그리고 지금 이 트렌드의 브레이크아웃 그리고 지금 웨이브 3로 지금 가고 있는 3파동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파, 2파, 3파동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동대로 지금 뭐 파동에 관한 이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지지받는 선이 이제 9,500달러 선 그리고 9,147달러 선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47달러 선 정도를 지지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정 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0.618 구간을 지금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나오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더 문에 대한 분석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 인플레이션율이 현재 3.6%에서 1.8%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삼는 게 이제 2%인데 2%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흐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자체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흐름들이 굉장히 주요한 이슈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 전망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뭐 2년 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20만 달러까지도 바라본다라고 아주 크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은 뭐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인플레이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가격 전망보다는 이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절반으로 지금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중앙은행에서도 최고로 바라보는 그 인플레이션율 아래로 지금 내려간다는 게 주요적인 이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비트코인 당분간 1만 달러 선을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고 그리고 곧 반감기 효과도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 경자인 자오창펑이 오는 5월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의 영향이 아직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로 인해서 블록 보상이 감소해서 채굴 원가가 2배로 오르는 상황에서 채굴자들이 생산 원가 이하로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수요도 늘고 있어 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감기로 인해 블록 보상이 감소하는데 채굴 원가가 2배로 오르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섣불리 채굴자들이 팔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으면 가격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만 그는 비트코인이 수일 동안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1만 달러 가격대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만 달러 구간 안에 지금 계속 횡보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단기 전망은 누구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바이낸스닷컴이 이 몰타에 본사를 두거나 이 몰타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 공개된 소식이고 여태까지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 몰타와 관련된 지금 이슈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몰타 금융 서비스청에서 바이낸스에 대해 사업 허가를 내준 일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인 것 같습니다. 몰타 금융서비스청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해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허가를 내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MFSA 그 몰타 금융서비스청이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몰타 소재 암호화폐 회사라고 잘못 그 보도가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이낸스 CEO인 저우창펑이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그 자체 그러니까 몰타에 본사를 두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 그 인증을 받았다라고 한 적도 없다라고 지금 자오청펑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수많은 포워드들이 이 같은 사실을 단편 소설로 포장해 논란을 키워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몰타 내 규제 환경은 애시당초 바이낸스나 기타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해 변화된 점이 아무것도 없다. 아직 몰타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 심지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조차도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오해 소지가 있는 뉴스를 아무렇게나 내보내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이낸스가 이제 뭐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몰타가 뭐 본사가 아니라는 부분들, 뭐 이런 게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부 단편적인 내용들만 가지고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찌 보면 일부는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사에 나오는 건 이 바이낸스만 뭔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지금 자유청풍의 주장으로는 몰타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는 한 곳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바이낸스만의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모두 똑같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기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죠. 기사에서는 그걸 전부 다 설명하지 않고 딱 바이낸스만 찝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바이낸스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 기사들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우리가 볼 때 좀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만 너무 보면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지고 오해의 소지, 그리고 편견을 가질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이 사실을 기사로만 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실 확인, 팩트를 전부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바이낸스는 본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이게 뭐 고루한 예전의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저우창풍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바이낸스는 본사를 밝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뭐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한 사무실을 본사라고 했을 때 그 본사가 규제를 당하면 운영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사라는 개념을 공개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탈중앙화죠. 어찌 보면 사무소도 탈중앙화하는 이런 형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는데, 뭐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우선은 추정만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제결제은행 핀테크 대표가 법정화폐가 암호화폐 시스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유럽 중앙은행 집행이사가 이 법정화폐가 디지털화폐의 미래를 떠받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집행이사 브누아 꾀레는 이 CNBC 아시아의 인터뷰에서 법정화폐가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브루아 꾀레라는 대표는 이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법정화폐 가용성이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화폐가 디지털 자산 시스템의 안정성에 필요한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정화폐가 현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며 법정화폐의 토큰화가 한 가지 방안일 수 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어 법정화폐가 미래의 화폐 시스템의 안전장치로 역할하기 위해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법정화폐가 토큰화될 수 있고 다른 형태를 띌 수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유럽 중앙은행 집행 이사의 말에 따르면
결국엔 법정화폐의 토큰화도 한 가지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지금 중앙화된 화폐가 나올 가능성들을 어느 정도 열어놓고 지금 보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법정화폐가 토큰화될 수 있는 다른 형태를 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많은 이 관계자들이 실제 법정화폐의 토큰화, 그러니까 뭐 디지털 화폐의 발행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융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화 시스템 운영의 주축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은행이 앞으로도 계속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가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의 입지를 크게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국가 보안 차원에서 미국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분명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예컨대 대부분의 국가 간 거래가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금융 범죄 의심 거래를 당국이 보다 쉽게 감시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특정 국가 디지털 화폐가 발전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가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디지털 암호화폐, 국가에서 발행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만약에 활성화가 돼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자신의 화폐들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달러의 자리는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에서 2020년 50대 블록체인 기업 선정, 국내에서 삼성 SDS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기사입니다. 2020년 전 세계 50대 유망 블록체인 기업 50을 선정을 포브스에서 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는 유일하게 삼성 SDS가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포브스가 발표한 50대 블록체인 기업은 매출 또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이상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선정된 기업에는 리플,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포함해서 블록체인 사업으로 분야를 확대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요적인 기업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BMW, 제너럴 일렉트로닉, IBM, 나스닥, 마스터카드, 월마트 등 글로벌 대기업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시티은행, HSBC, ING그룹 등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텐센트, 바이두, 엔트파이낸셜, 중국건설은행, 폭스콘 등 중국계 기업도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삼성 SDS가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서 국내에서는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포브스에 따르면 삼성 SDS의 블록체인 넥스레저는 계약 당사자들이 신원을 증명하고 합의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3만 5천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고, 넥스레저로 구축된 뱅크사인 서비스는 18개 은행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출시한 뱅크사인은 공개키 기반의 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사용자가 보유한 개인키 값을 공개키와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원을 인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발급 후에 유효기간이 3년으로 매년 발급을 갱신해야 하는 기존 공인 인증서보다 상대적으로 길어서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삼성 SDS의 넥스레저 플랫폼이 실손보험 청구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보험금 청구 시에 112 병원을 방문해서 증빙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이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이용해서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카카오톡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실생활에 활용이 되고 있고, 이 실생활을 활용하게 만드는 이 기업들이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뭐 스타트업들도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현실, 실생활에 이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이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 기술들은 이미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투자를 위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기사를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차트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트가 여러분들의 투자를 완벽하게 보증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식과 그리고 투자에 대한 감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우셔서 스스로 결정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